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자일 소대의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AI 기반 최적화 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적화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술 트렌드는 어떠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와 그 관련된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자일 소다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에자일 소다인데, 에자일 소다라고 하면은 왜 에자일 소다인지 문의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회사 이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제 빠르다, 민첩하다, 뭐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질리티죠. 그 다음에 소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AI. 저희는 그래서 기업에 빠르게 AI를 소프트웨어로 딜리버를 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서울과 부산, 광주에 사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은 약 90명 정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뭐 여행 잘 못 가시죠? 여러분들 뭐 최근에 혹시 뭐 여행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갔다 오셨나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서울에서 강릉을 뭐 간다면은 보통 어떤 코스로 가십니까? 이제 물론 뭐 내비게이션 먼저 키겠죠. 저희 뭐 티맵이든 뭐 다른 앱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당하는 경로를 조회하고 그럼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뭐 고속도로 이제 빠른 길 또는 뭐 톨게이트 비용이 안 드는 국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사항은 그 운전자가 원하는 그 상황 또는 각자의 어떤 그 목표에 맞게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이제 선택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아마도 거리랑 시간, 비용 이런 것에 대한 조합에 의해서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최적화라는 거는 뭐 정의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아까 내비게이션에서도 뭐 이런 경로를 추천했지만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간다면은 그 몇 가지 뭐 두세 가지의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더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유지 또는 내가 중간에 어떤 식당을 들린다 한다면은 그 식당에 대한 어떤 뭐 선호도 이런 것들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추천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 말고 실제 우리 그 비즈니스 쪽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이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어떤 할인을 해서 어떤 채널로 프로모션 하면은 더 많이 그 가입을 할 것 같은지 그 상품을 선택할 것 같은지에 대한 최적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 계획 및 재고를 최적화하는 부분 또는 공급망에 대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비용,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최적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쪽 업계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적 어떤 계획, 상품 출시한 계획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본을 어떻게 할, 자본 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거며,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 결정, 그 다음에 R&D의 투자 결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건지 또 이 최적화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에도 뭐 여러 가지 군사에 대한 물류라든지 또는 어, 지금 전기라든지 물에 대한 이제 그런 운영 최적화 이런 부분들이 이 최적화의 문제이고 또 이런 최적화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ROI를 맥시마이징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이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적으로 또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목적 함수, 어떤 펑션을 이제 맥시마이즈 또는 미니마이즈 하기 위한 파라미터의 조합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내비게이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시간, 그다음에 뭐 또 경유지가 있다면 경유지, 그다음에 거리 이런 것에 대한 조합들, 내가 원하는 조합들을 찾는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예로 실제 이제 산업계 예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텔의 가격 결정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수기에는 이제 호텔에 대한 방들이 많이 남아서 쉽게 그 부킹할 수 있고 또는 성수기에는 뭐 사실은 뭐 한 달 전, 뭐 두 달 전에 이제 부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호텔 입장에서는 비수기 때는 가격을 어떻게 제공해야지 이 공실이 별로 발생이 안 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수기에는 또 어느 금액으로 오퍼를 해야지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뭐 비수기, 준성수기, 극성수기 이런 기준은 어떻게 그 차별화를 해줘야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상품들 뭐 방이 하나짜리, 방 두 개짜리 이런 상품들에 대한 차별화 정책, 가격 차별화 정책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에 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품, 적절한 가격을 맞춰줘야지 그 호텔의 그 이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트너에서는 이제 그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는 그 분석 부분에서 총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통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죠. 인포메이션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 분석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가 이제 이 분석의 두 번째 단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단적인 분석을 또 하게 됩니다. 진단적인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쪽으로 본다면 BI 솔루션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진단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현황을 통해서 그럼 향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예측 분석하는 그 단계가 이제 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프리스크립티브 분석입니다. 좋아. 그러면은 향후로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떤 액션을 해야지 최적화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단계라고 가트너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난이도는 가장 어렵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value, 그 가치는 제일 높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물량에 대한 공급 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출시 주기, 뭐 리스크에 대한 그 최적화 이런 여러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익과 효율은 극대화가 되고 비용은 최소화가 되는 그런 형태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강화학습이 이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강화학습은 AI 쪽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구글 쪽에 딥마인드 쪽에서 발표한 그런 그 뉴스들을 보면은 뭐 알파고를 통해서 어떤 뭐 기보를 학습해서 최적화된 어떤 행동을 판단했다든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알파스타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학습을 해서 최적화된 어떤 그 승률을 확보하는 그런 유형의 그 학습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화학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쪽 좀 약간 그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입니다. 이미 그 문제에는 답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시켜서 향후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맞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고요.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그림과 뭐 세모 그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막 섞어놓고 서로 다른 것끼리, 서로 안 비슷한 것끼리 또 다른 것들은 구분하게끔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들을 분류하는 형태로 공부시키는 게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은 보상을 통해 최대한 또는 이제 벌칙을 통해 벌칙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계속 학습해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강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가트너 자료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는 되게 어렵다고 이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 뭐가 어려운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해는 변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에서 쓰는 그 변수보다 더 많은 변수들이 이제 참고가 돼야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 많은 변수들에서는 그냥 그 변수만 쓴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제약 조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미니멈 금액과 맥시멈 금액 사이에서만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A라는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B 상품도 같이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건들도 같이 포함돼서 고려가 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실제 이 현실 세계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하느라고 열어보면은 데이터들의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 대한 이제 대출 데이터를 본다 한다면은 그 대출은 바로 이제 오늘 내일 갚는 게 아니라 오늘 대출을 발생시켰다 한다면은 1년 후에 상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비연속적인 그 상태가 되고 또 그 데이터도 중간에 누락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없어지거나 하는 형태들에 대한 그 데이터의 연속성, 비연속성 부분이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런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GPU 서버 자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최적의 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들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많은 서버들을 구매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된 자원에서 제한된 GPU 서버 내에서 나는 어떤 실험들을 최소한으로 해야지 최적의 액큐리시를 나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 수행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되기도 합니다. 강학습은 지금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웨이모나 테슬라 쪽의 자율주행 업무라든지 또는 구글 그 데이터 센터에 이런 전력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넷플릭스 유튜브의 이제 그 추천 이런 부분들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강화학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강화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보면은 이제 총 4가지 스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번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액션입니다. 의사결정. 이 게임 세계에서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어떤 이제 움직이는 의사결정 부분이죠. 점프를 할 건지 슬라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액션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의사결정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쿠키가 이제 어떤 게임 환경에서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어떤 게임을 했을 경우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런 게임 환경이라는 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쿠키가 이제 보석도 먹고 그 다음에 점프도 하면서 어떤 액션을 했을 경우 그 상태 정보 난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점수를 얻었어 아니면 난 점수가 마이너스 됐어 이런 것에 대한 상태와 그 다음에 리워드는 점수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딥러닝 기반의 에이전트는 계속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계속 이제 실험을 하면서 관련된 학습을 통해서 쿠키러는 점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형태가 강화학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게임이 아니라 실 비즈니스의 그 강화학습을 한번 좀 적용하는 걸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행이 특정 개인한테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 강화학습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 프로세스가 됩니다. 첫 번째 액션이라는 부분은 대출을 그럼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얼마를 대출해 줄 건지, 뭐 500만 원을 한도를 잡아줄 건지,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건지, 또는 이 사람한테 대출 안 해줄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액션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뭐 대출을 받았다 한다면은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한다면은 그 통장을 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할 겁니다. 뭐 상품도 살 수가 있고 또는 뭐 그걸로 어떤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 내에서 이 왼쪽에 이 대출받은 이 사람은 뭐 자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떤 그 금융상품을 더 구매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들이 계속 바뀌면서 또는 이자에 대한 부분도 납부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도 있는 그런 액션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방금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은행은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또 그런 리워드를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 서클을 그리면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강화학습이 이제 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게 또 왜 어려울까요? 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그 우리 목표 지향점은 사실 한 가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익을 극대화하면 좋은데 이익을 극대화할 때도 그냥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리스크는 줄이고 이익은 높이고 그다음에 뭐 담보에 대한 소지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여러 개 생기는 거죠. 그 목표를 다 맞춰줘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황은 액션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뭐 1년 후 또는 뭐 2년 후에 뭔가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그 연속적인 데이터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데이터가 한참 뒤에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액션들을 했을 경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또 어떻게 좀 구성을 해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대출자와 그의 리워드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설정을 해서 계속 이런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지가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킹 소다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기반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베이킹소다에서는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툴인데 본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 최적화를 하기 위한 뭐 환경이라든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에 의해서 선택만 하면은 해당하는 모델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모델들도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그 튜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동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화학습으로 진행했던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카드 콜센터인데 뭐냐면은 그 고객이 만약 결제를 이제 중복 결제를 했을 경우에서는 콜센터에서 이제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중복 결제입니다. 라고 이제 그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어떤 거는 중복 결제고 어떤 건 중복 결제가 아니야. 라고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5만 원짜리가 두 번 결제다 한다면은 만약 학원에서 그 5만 원짜리 두 개가 결제가 됐으면은 하나는 영어이고 하나는 수학일 수 있거든요. 중복 결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기존의 룰 기반으로 이런 그 중복 매출에 대한 검출을 했을 때 12.2%였는데 머신러닝으로 돌려보니까 21.8%. 근데 그걸 다시 강화학습으로 재학습을 해보니까 30.7% 정도의 이제 그런 효율들이 검출이 됐었고요. 연간 콜수를 한 63% 정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비보험사 클레임 업무는 이제 보험사의 이제 어떤 그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심사를 자동화하고 또 심사를 자동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오지급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사를 자동화하는 대신 오지급률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강화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 전체 그 이 자동 심사의 비율을 25% 끌어올리는 순간 이제 향후 5년간 약 10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는 그런 리포트도 고객사가 이제 언론에 공개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사 왼쪽에 있는 그 C사 개인 대출인 경우는 이제 앞에 이제 예를 들었던 이제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 한도 최적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은행이 모 은행이 그 신용대출하고자 하는 신용대출하고자 하는 그 대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예를 들어서 맥시마이징해서 소진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 담보대출, 아니 그 신용대출 1,000만 원이면 그 사람이 1,000만 원 다 쓸 거, 다 쓸 것 같은 정도까지만 이제 그 대출을 한도를 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도를 최적화하니까 수익성은 3.3% 올라가고 한도 소진은 3.1%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손실도 증가할 수가 있지만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손실은 0.9% 감소하는 형태로 그 한도 최적화 모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할당 최적화 이거는 이제 그 상선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컨테이너 선박이 뭐 여러 나라들을 이제 그 돌면서 이제 그 컨테이너들을 싣고 내립니다. 그때 풀 컨테이너를 어떻게 싣고 그 빈 컨테이너를 어떻게 내려야지 그 이익이 최적화되는지를 이제 만든 모형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경력이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자체 어떤 그 노하우로 이제 수기 관리했었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이제 모형이 이제 그 최적화 결과들을 제시해서 훨씬 더 수익이 향상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럼 그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러합니다. 이 그림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한도 최적화를 했을 때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 강화학습에 대한 그 해당 요소들을 이제 그 설정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4번과 5번을 보시면은 이제 그럼 스테이트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어떤 걸 썼냐면은 그 사람들의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뭐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살고, 그다음에 직장은 어떠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그다음에 신용 정보, 그다음에 이분이 금융 상품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에 대한 스테이트 정보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고요. 그걸 통해서 집 대출자 분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나 증대되는지, 손실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또는 뭐 1,500만 원 그 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한도 소진은 얼마나 증대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리워드를 주면서 학습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도에 대한 최적화 모형을 개발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그 상선 쪽에서 했던 거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테이너 선박은 한번 이렇게 출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그 항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을 출발하면 홍콩을 갔다가 대만을 갔다가 뭐 일본을 갔다가 다시 이제 뭐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유형의 이제 항로들이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저희가 했던 것들은 스테이트 정보에는 그 컨테이너 선박의 이동 경로 정보,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운항 정보, 그다음에 제약 정보, 뭐 어디는 가야 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스테이트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리워드는 각 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 그다음에 제한 조건, 뭐 얼마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빈 컨테이너는 몇 개를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리워드로 같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서 학습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실제로 이제 풀 컨테이너 수는 이제 더 많이 실게 되는 거고 엠프티 컨테이너 수는 적어지면서 실제로 이익이 더 많이 증가되는 형태로 이 최적화 모형들을 개발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런 산업에서 이제 그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뭐, 최적화는 지금 여러 군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로봇 제어라든지 또는 공정 및 재고 관리 부분 또는 이제, 배송에 관련된 이제 배차에 대한 최적화 또는 이제 뭐 아까, 그 호텔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으나 이제 비행기 그 티켓팅에 대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적화에서는 현재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점점 더 AI 기반, 그 강학습 기반으로 이런 모형들이 점점 더 도입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에자일보다는 이제 이런 유사한 업무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디지털 디시전을 이제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저희 회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적화를 위한 이제 그런 베이킹 소다라는 그런 제품을 갖고 있고, 이런 베이킹 소다는 이런 AI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소다라는 이런 플랫폼 기반에서 강화습 솔루션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트윈 소다라는 이제 전이학습 기반의 이런 또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베이킹 소다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뭐 스킵하도록 하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트윈 소다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윈 카라고 해서 자동차 파손 심도, 자동차 파손 이미지를 보고 파손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심도를 인식하는 모델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윈 리더는 이제 각 서식들에 대한 이제 문자 인식을 하는 OCR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보험 쪽을 한다면 의료비 청구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뭐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윈 독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에 대한 이제 분석 모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분류하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QA를 이제 추출해내는 그런 유형의 모델들을 저희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희 오늘 그 AI 기반 최적화 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